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생명체인 거울 박테리아가 인류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분자의 거울상 버전으로 기존 생명체의 면역 체계가 이를 인식하지 못해 감염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한 생체 분자는 왼손과 오른손처럼 두 가지 거울상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한 가지 형태로만 발견되며 인위적으로 좌우가 바뀐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DNA는 오른손 방향으로 꼬이는 나선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DNA와 RNA는 오른손잡이 물질,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왼손잡이 물질입니다. 합성 생물학자들은 오른손잡이형 아미노산과 왼손잡이형 DNA 및 RNA 분자 등 거울 버전 분자를 합성한 바 있습니다. 연구기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거울 박테리아가 연구실에서 탈출할 경우 야생으로 퍼져 식물과 동물,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박테리아는 모든 알려진 생물의 면역 방어 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기술 리뷰에 따르면 이 박테리아의 개발에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관련 연구가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38명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피츠버그대의 본 쿠퍼 박사는 거울 박테리아는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체로 기존 생물학적 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합성 생물학의 발전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박테리아 연구는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거울 박테리아는 인간뿐 아니라 식물과 동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이 더 큽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그레고리 윈터 교수는 거울 박테리아는 기존 생명체가 방어할 방법이 없어 감염이 통제 불가능할 수 있다며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박테리아가 자연 생태계에서 침입종처럼 작용해 주요 식량 작물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주요 농작물이 감염될 경우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신종질병 딩가딩가가 확산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2월 15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질병은 우간다 서부 분디부교 지구를 중심으로 주로 여성과 소녀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며 증상은 마치 춤을 추듯 온몸이 떨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지어로 딩가딩가는 춤추는 것처럼 몸을 떤다는 의미로 환자들은 과도한 신체 떨림으로 걷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분디부교 보건당국 책임자인 케이타 크리스토퍼 박사는 딩가딩가 병이 2023년 초 처음 보고됐으며 현재까지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역학조사와 원인 규명이 진행 중이므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300명이 감염됐으며 다행히도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션스 카투시메 씨는 증상 발현 당시를 회상하며 몸이 마비된 것 같았고 걸을 때마다 통제가 불가능하게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 회복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엠폭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8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엠폭스 재확산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당시 엠폭스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유행했으며 최근 부룬디, 케냐, 루안다, 우간다 등 동부 아프리카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간다 보건당국은 딩가딩가의 병의 정확한 원인과 전파 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되 과장된 불안은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남태평양 도서국 바누아투에서 12월 17일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바누아투 수도 포트빌라에서는 200여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 적신월사 태평양 대표단의 KT 그린우드 단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응급용품과 식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매체 VBTC는 지진 발생 다음 날인 18일 연료와 생필품을 구하려 줄을 선 사람들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바누아투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인 11만 6천 명이 이번 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강진은 17일 오후 1시 직전에 포트빌라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으며 진원 깊이는 57km로 파악됐습니다. 지진 발생 후 여진도 잇따랐으며 이 중 한 여진의 규모는 6.1에 달했습니다. 지진으로 포트빌라 내 상가, 대사관 건물, 병원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초기 쓰나미 경고는 약 2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바누아투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7일간의 통금령을 내렸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인근 국가들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호주는 의료지원팀을 태운 군용기 2대를 바누아투로 급파할 예정이며 뉴질랜드는 국제공항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를 보낼 계획입니다. 80개 섬으로 이루어진 바누아투는 약 33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재난 전문가 소원주 박사는 바누아투의 법칙이라는 속설이 있어서 바누아투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2주일 이내에 일본에서 그와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법칙을 소개하며 만일의 위험에 대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